왜 어떤 부부는 작은 변화로 다시 가까워질까? 살다 보면 아무 일 없이도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어느새 눈빛이 말투가 그리고 온기가 달라져 있죠.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회복을 상담해온 이선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의 온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이 식지 않는 부부들은 특별한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을 뿐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한마디 말, 서로를 향한 시선이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예전과 달라진 부부 관계 왜 더 이상 설레지 않을까? 요즘은 남편 얼굴을 봐도 그냥 그렇다라는 말을 상담 중에 자주 듣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 여사님도 결혼 25년 차가 되면서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긴 하지만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털어놓으셨죠. 그 감정의 변화는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의 관계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서로의 일상이 익숙해집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습관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감정의 긴장감과 호기심을 빼앗습니다. 즉, 설렘이라는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반복된 일상 속에 묻혀버린 것이죠. 서울대 심리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설렘은 새로움이 주는 자극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부부는 안정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스스로 변화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안정 속의 권태, 바로 그 틈에서 관계는 서서히 무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움의 재발견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상대의 말투, 표정 혹은 예전의 추억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결혼 초의 설렘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보다 깊은 정서적 안정감은 지금의 나이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깊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 부부의 설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2. 의무처럼 느껴진다. 중년 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이젠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구에 사는 58세 이모 씨의 말입니다. 그는 부부 관계를 생활의 일부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 속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던 시간이 어느 순간 의무로 변하는 것, 중년 부부에게 흔한 현실입니다. 이 시기에 부부는 서로에게 익숙한 존재가 됩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지만 그만큼 궁금함은 줄어듭니다. 몸의 변화,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의 불일치가 겹치면 관계는 점점 의무감으로 기울게 되죠. 하지만 의무감 속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의무가 감정의 교류로 이어지지 않으면 관계는 메마릅니다.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으니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요즘은 어떤 기분이야?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이 단순한 질문이 관계를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묻는 대화가 쌓일 때 의무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연결감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친밀감 회복이라 부릅니다. 이는 신체적 관계보다 훨씬 강한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즉, 중년 부부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3. 몸이 변하면 마음도 멀어진다. 중년 이후의 현실. 50대를 넘기면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을,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겪으며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의 반응이 달라지면 자신감을 잃고 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씨는 예전엔 남편과 스킨십이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내가 스스로 피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관계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변화된 몸을 이해하고 돌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함께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습관은 관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행위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연결도 강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서로를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지만 그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4. 작은 변화 하나가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는 이유. 경기도에 사는 49세 정 씨 부부는 늘 같은 패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프로그램을 봤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오늘은 불을 끄고 촛불 하나만 켜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작은 제안 하나가 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익숙함 속에서 둔해집니다. 하지만 환경이나 습관의 작은 변화는 감각을 다시 깨웁니다. 조명의 밝기, 말투의 부드러움, 옷차림 하나가 주는 인상도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각 재활성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합니다. 즉, 작지만 새로운 변화는 감정의 생기를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부부처럼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익숙한 말 대신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찾아보세요. 그 한 걸음이 잊고 있던 감각을 깨우고 오래된 관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5. 여성의 몸은 어떻게 다를까? 의학이 말하는 결정적 차이. 의학적으로 여성의 몸은 남성과 전혀 다른 반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는 감정과 신체 모두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체온 조절이나 수면, 감정 기복까지 연결됩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여성의 60% 이상이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문제가 아니라 적응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부정하거나 숨기려 할 때 발생합니다. 여성 스스로가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면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산책, 요가, 충분한 휴식은 호르몬 균형을 돕고 감정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생리적 구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과 신경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대화와 배려는 약보다 강한 회복 효과를 줍니다.
결국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성의 몸은 변하지만 그 변화는 지혜와 강인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서로 이해하는 순간 부부 관계는 다시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6. 신경 호르몬 가 동시에 반응하는 메커니즘. 사람의 감정과 신체 반응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신경 호르몬 그리고 뇌의 활동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따뜻한 감정과 연결감이 생기죠. 먼저 감각 자극이 들어오면 뇌의 시상하부가 반응합니다. 여기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안정감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를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 부르죠.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될수록 상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친밀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나 감정이 불안정할 때는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긴장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결국 뇌는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관계 속에서도 경계심이 생깁니다.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분비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정 반응이 예전보다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감정을 되살리려 하기보다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 명상, 음악 감상처럼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이 감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경 호르몬 내 연결은 결국 마음과 몸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섬세하게 듣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되살리는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7. 실제 상담 사례 25년 차 부부가 다시 웃게 된 계기. 서울 외곽에 사는 56세 김씨 부부는 결혼 25년 차였습니다. 서로에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말 한마디가 점점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아내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요라고 표현했고 남편도 뭘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상담 초기에 저는 두 분께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표현하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상대의 하루를 묻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죠.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요즘 일은 어때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안에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두 사람은 일주일 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대답에 웃으며 맞장구를 치자 남편도 다시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예전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소통의 복원입니다. 사랑은 큰 이벤트보다 작은 일상의 교류에서 자랍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 감정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결국 관계를 살리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대화 속에서 당신이 중요해요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는 것입니다. 8. 실제 상담 사례 멀어졌던 부부가 가까워진 순간. 부산에 사는 50대 후반장 C 부부는 몇 년째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오해한 채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죠. 아내는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라 했고 남편은 괜히 말 꺼내면 싸움이 되니까 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 표현의 재훈련이었습니다. 상담 중 제가 제안한 건 감사 일기였습니다. 매일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을 적어 교환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출근길에 인사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감사 문장이 쌓이자 서로에 대한 시선이 바뀐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말했고 아내는 남편이 먼저 대화를 걸어요라며 웃었습니다. 감정은 표현될 때 자랍니다. 감사를 말로 글로 전하는 순간 서로의 존재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멀어진 마음이 가까워지는 건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작은 진심을 꾸준히 전하는 힘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마디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그 한 문장이 마음의 거리를 단숨에 좁혀줄지도 모릅니다. 9. 시도 전에 반드시 필요한 대화법과 마음가짐.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 전 가장 중요한 건 준비된 마음입니다. 많은 부부가 대화를 시도하지만 마음의 자세가 다르면 쉽게 상처만 남습니다. 첫째, 비난보다 감정을 표현하세요. 당신이 왜 그래요? 대신 나는 이런 부분이 서운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 하나가 대화를 공격에서 이해로 바꿉니다. 둘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상대가 피곤하거나 예민할 때 대화를 시도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편안한 분위기,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넷째, 완벽한 해결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대화는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는 과정이지 승부가 아닙니다. 작은 이해 하나,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네 가지 마음가짐이 갖춰질 때 관계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완성되는 예술입니다. 10. 분위기 속도 관계 후 시간이 만드는 진짜 차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분위기와 속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체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 온도, 음악처럼 사소한 환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또한 관계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대화 한마디, 손을 잡는 동작 하나가 서로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 유지 단계라 부릅니다. 이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신뢰감을 강화하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부부가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그 전후의 감정 교류에서 완성됩니다. 관계 후 따뜻한 포옹이나 짧은 대화는 뇌에 이 관계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남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속도보다 마음의 연결입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관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더 오래 함께 할까보다 어떻게 더 따뜻하게 함께 할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이벤트나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전부입니다. 그 태도가 대화의 온도를 바꾸고 감정의 거리를 줄이며 관계의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결국 마음의 재정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무뎌진 감정,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놓쳤던 배려. 이 모든 것은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 하나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화 한마디, 따뜻한 시선,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쌓여 부부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뜨겁지 않더라도 훨씬 깊고 단단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의미가 더 커지는 시기죠. 그래서 관계를 바꾸려면 먼저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다정한 말을 건넬 때 상대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랜 관계 속에서 다시 따뜻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